메가시티 건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 우리 민주당의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위원회가 오늘 드디어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 해양경제 전문가이신 우리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소속 위원장으로는 부산 출신이고 8년간 구청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방 분권의 전문가 김영대 최고위원을 모셨고, 우리 박재호, 김정호, 민홍철, 신동근, 김병호 의원님 다 감사드립니다. 국제연구기관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제1도시와 제2도시의 규모와 경쟁력 차이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 구조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다수 선진국의 제1도시와 제2도시의 차이는 점점 낮아지는 세계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역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의 GRDP 격차는 5배로 주요 26개국의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지방 소멸과 수도권 과밀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인천시장을 역임했지만 인천시의 GRDP가 부산을 지금 초과해 가고 있습니다. 거의 붙어가지고 이제 아마 곧 역전이 되고, 인구도 이제 인천이 300만이 되기 때문에 340만 부산을 곧 초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인천도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의 비례가 커서 거의 지방 소멸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균형 발전 이루면 수도권에 대응할 만한 일종의 도시로 말하면 부도심의 역할을 할 지역이 필요한데, 그나마 수도권에 대항해서 한번 경쟁력을 가질 만한 곳이 부울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울경의 800만 이 메가시티 구상은 지방 정부에서 하니까 중앙에서 한번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 분권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지난 대선 과정에 말씀하신 것에 상응할 정도의 전략적 목표로서 우리가 메가시티를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동남권 신공항, 그 가덕도 신공항도 단순한 공항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적 인프라로서의 의미를 간다고 보여지고요. 또 울산, 양산, 부산에 있는 동남권 광역철도 사업이 국가 선도 사업으로 정말 확정이 됐고, 서부 경남 내륙철도 KTX도 에타 면제가 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호 연관이 돼서 발전했으면 좋겠고, 특히 지난해 말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메가시티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새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권, 예산권이나 이런 후속적인 관련 입법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해수부 장관으로서의 경험을 가진 김영춘 위원장이 주도돼서 메가시티의 발전을 위한 후속 조치를 잘 논의해서 성과를 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당대표로서 또 부산 명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동남권 메가시티 발전을 위해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론적인 말씀은 우리 대표님께서 하셨으니까 생략하고요.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위원회 출범은 실행 주체인 부산, 울산, 경남 지자체들의 노력을 뒷받침해주고, 혹시 비는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고, 또 정부와 여당 사이 가교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을 주된 임무로 삼고자 합니다. 애초에 이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 자체를 민주당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기획을 하고 김경수 지사가 앞장을 서고 부산과 울산이 같이 호응을 해서 시작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 이만큼 저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꼭 성공적으로 잘 완수해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위원회를 새로 다시 출범을 시키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단지 인구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방 경제는 서울에서 멀면 멀수록 점점 초토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은 이런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몸부림과 같은 그런 노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지방자치법 전국 개정안도 통과가 되어서 법적 뒷받침도 되었고, 그래서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이 일이 진행되고 있어서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그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내용, 또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핵심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 이외에도 중앙정부와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디지털 화폐 도입 검토하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 메가시티에서부터 불경에서부터 먼저 시범 사업을 시작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경남과 울산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수소경제 별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특히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맞추어서 우리 불경 메가시티 사업이 할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이고 선도적인 사업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 불경 메가시티 비전위원회가 내용을 잘 만들어서 불경시도 자치체들에게 전달도 하고, 또 이 합동 추진단이 이미 결성이 되었습니다만 이 추진단에 그 추진단이 움직여 갈 수 있는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도 차관님들 와 계시고 한데, 중앙정부에서 이 일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에도 중요한 성장 잠재력을 배양시키는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 즉각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불경 세계 시도 자치체 시장님들, 도지사님들, 또 우리 부시장님들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앞장서 주시고 보다 창의적으로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은 그 과정에서 언제든지 중간 역할을 할 테니까 필요한 게 있으시면 연락주시고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줄탁동시를 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저도 자치단체장 출신입니다만 국가균형발전과 자치와 분권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 스스로의 노력과 혁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국가 차원에서의 전략적 지원과 전략적인 자원 배분이 매우 기묘하고 또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해서 도시라고 하는 플랫폼이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경쟁력의 요소이기 때문에 수도권 하나만 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경제 덩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욱 분산과 분권 그리고 협치가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그런 이제 요소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전략이 이 바로 메가시티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내년에 부울경 메가시티와 충청권 메가시티를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업 중에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 새로운 국가 균형 발전 전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적 도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시작을 하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송영길 당대표 직접 참여하셨고 김영춘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의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다 함께 포괄돼서 함께 일을 하시게 될 예정이고요. 특히 이때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한데 국토위에 계신 신동근 전 최고위원님께서 책임을 지고 인프라 전체와 관련한 기획과 실행을 책임을 지실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올리면서 당력을 모아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경제 주체이자 단위를 세우고 만드는 그런 출발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다 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참 이 생각의 변화가 참 안 되죠. 전부 다 서울에 있으니까. 그리고 GTX 뭐 몇 조 이러면 우리 지방에서 볼 때는 야, 그 빈곤의 악순환이 더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누가 젊은 층들이 지방에 사는 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닐 정도로 세상의 변화의 속도를 우리의 사고가 못 따라가고 있고 기존 그 생각에 답습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보다 어떻게 하면 동등하게 평등하게 한 면들을 볼 것인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부울경 지역 주민들은 메가시티 그게 뭐고 잘 되긴 하겠나 이런 의구심이 턱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7월 29일에는 울산에서 전국 최초로 특별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구성이 되었고 사무실 개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향이 잡히고 물꼬가 트이니까 이제는 좀 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습니다. 내년 대선 지선 거치면 또 이거 표류하거나 뭐 제대로 되겠나, 이런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민주당이 당대표님께서 앞장서시고 김영춘 위원장님을 모셔서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 부울경 지자체가 함께 흔들림 없이 메가시티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은 지방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나름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별도시 차원의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광역 단위로 통합적 발전의 시너지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보험정부 차원에서 광역행정연합 전국을 생활권역별로 다극화, 업그레이드된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수도권 일극화, 지방 소멸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라 기대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이게 정말 변방에서 또 다른 중심으로 대전환의 모멘텀, 롤 모델이 되길 기대합니다. 북구항로 열리는 시대에 제2의 환적항인 부산신항을 진해 2신항까지 확장하고 또 2030년까지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 가덕국제공항 차질 없이 건설하고 특히 다가오는 남북한 화해협력 시대를 대비해서 한국철도를 유라시아 철도, 대륙철도와 연결해서 명실상부한 육해공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간 쇠락하는 부울경 지역이 동북아시아 물류 허브로 재도약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물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역의 시급한 현안 중에 하나인 부울경 지역을 1시간 내 생활권이 될 수 있도록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과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인프라 건설에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와 중앙부처 핵심 차관님들 오셨는데 이게 국가 정책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기반 조성과 행정연합 강화에 한층 다그쳐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동남권 메가시티 이제 비전회가 출범함으로써 이제는 1급 체제에서 4급 체제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은 이제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출범을 하는 마당에 예산과 사업의 선정, 이런 실천적인 방안을 어떻게 비전위원회에서 마련해서 실질적인 다극체제로 가고 하느냐가 이제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문제는 동남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비전위원회에서 좋은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해서 역대 정부가 추진해 왔듯이 구두선에 그치지 말고 실천적인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의 위원회가 되고 중앙정부에서 말하는 예산과 정책,
지원을 아낌없이 해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문제가 어느 하나의 광역단체의 주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현명한 그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경남 같은 경우에서도 부산의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불식하면서 동남권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으로 만들어감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인천 출신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위원회 위원으로 한 이유는 국토위 소속이면서 또 제가 고향이 경남 출신이다 보니까 애정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또 일들을 맡아달라 이런 의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여기 우리 송영길 대표님도 계십니다만은 인천 국제공항과 가덕 신공항 또 인천 항만과 신항과 또 부산 신항 경쟁적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래서 김영춘 위원장 모시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도규입니다. 예, 제가 아까 오면서 우리 신동문 의원님하고 같이 우리가 왜 위원이 됐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이제 초중고를 부산에서 나와서 아마 맞습니까, 위원장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제 관련된 법 중에서 공정거래법 있지 않습니까? 예, 독점과 가점을 적정하게 규제함으로 해서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를 하고 기업의 창의력을 높이는 그런 법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국토와 경제도 서울과 경기도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인력 배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쪽에 치우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경제 발전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남권 메가시티 문제는 저는 부산, 경남, 울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고민해야 되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러한 공감대 형성이 대한민국 미래의 발전상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토대가 되어야 된다는 정치권의 합의가 우리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까지 그리고 우리 행정부까지 이루어지는 결과를 갖게 된다 그러면 저는 이 문제는 상당히 빨리 진도를 나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으로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이제 초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위원으로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제 친구들, 학창시절을 같이 보낸 친구들이 현재 부산, 경남 지역을 떠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떠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아직 많고요. 우리 청년들 2030 세대들이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고 싶은 고향 부산, 울산, 경남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고 싶은 도시 부울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메가시티 전략만큼은 반드시 이 당을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되는 일이고 그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신속하게 앞당길 수 있느냐가 우리 청년들의 미래에 얼마나 큰 이 기대를 청년들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큰 것 같습니다. 저도 힘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